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준비 서류 목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준비 서류 목록에서 신청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를 안내를 드렸다면 이번 2차 준비 서류 목록에서는 여러분들의 소득과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차 준비 서류 목록까지 다 준비가 되시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다소 양이 좀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서류까지 준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후 법원의 보정에 따른 추가 서류 등이 거의 많이 안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사 기간도 단축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걸리는 심사 시간보다 좀 많이 땡겨져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빠른 개시 결정의 결과를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좀 힘을 내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내 드릴 2차 준비 서류 목록은요. 모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난번 1차 준비 서류 목록은 다 원본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2차 준비 서류 목록은 준비가 다 되시면 방금 말씀드린 팩스 전송 또는 이메일 전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글을 적어 드릴게요. 모두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가능이라고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은 1차 서류보다는 많겠지만은 발급하셔서 보내주시는 방식은 팩스, 이메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1차보다는 좀 더 수월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본인이라고 적어 드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당사자, 즉 말 그대로 본인이죠. 예, 당사자에 관한 서류이고요. 자, 첫 번째 재직증명서입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근무를 확인하는 증명서라고 볼 수 있고요. 회계 또는 급여 아니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요청을 하시게 되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급여 명세서고요. 자, 급여 명세서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신 경우가 있으실 거고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5년이 되셨을 수도 있고 3년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부터 현재 기준으로 최근 1년, 즉 과거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간단하게 좀 다시 적어 드릴게요. 과거 1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무기간 1년 미만이신 경우에는요. 그 입사하신 날짜로부터 현재까지의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번 항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되시는 분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무기간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번 항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1년, 즉 과거 1년에 해당되는 급여 입금 통장 거래 내역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이번에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통장 거래 내역은요, 해당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인터넷 뱅킹을 하실 수 있다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간단하게 좀 적어 드릴게요. 해당 은행 콜센터 또는 인터넷 뱅킹 이용이라고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동그라미를 다시 한번 좀 쳐서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상퇴직금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이 얼마 나올지에 대한 예상 금액을 확인해 주는 서류인데요. 자, 이 예상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급여를 담당하는 회계 담당자라고 볼 수 있죠. 네, 아니면 재무 담당자라고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자, 여러분이 현재 지금 퇴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현재까지 퇴사를 했을 경우 한다면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기재해 드리는 서류입니다. 예상퇴직금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양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을 하시면 해당 양식을 따로 보내드리니까요. 그 양식을 받으신 양식으로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작성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서류를 저희한테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적립이 되는 위의 경우 말고 요즘은 이제 많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퇴직연금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하고 연계해서 보험상품처럼 가입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회사 담당자, 즉 회계 담당자가 작성, 확인해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다 퇴직연금이 가입된 해당 은행,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우리나라에 시중은행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가입된 은행, 요거는 이제 재무 담당자나 회계 담당자,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 확인해 보시면은 어느 은행에 가입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에 항목 중에 퇴직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퇴직연금이라는 항목 들어가셔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선생님의 현재 퇴직금 적립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출력은 안 되시기 때문에 그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출력 아니면 화면 전체를 그냥 출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시 네모칸을 좀 쳐드릴 텐데 출력을 하셔서 화면을 출력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4번까지는 제가 이제 소득에 관련된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지금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린 거고요. 소득 형태가 급여 소득자가 아닌 영업 소득자,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 아니면 프리랜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영업 소득자가 계실 거고요. 또 사업 소득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시겠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이런 서류가 아닌 별도의 이제 소득 산출을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다시 설명드릴 5번부터 나머지 항목의 경우에는요, 급여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영업소득자든 모든 분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시니까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준비를 해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5번 보험가입 조회결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류는 어떤 서류냐면요.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보험 이력이 다 나오시는 서류입니다. 과거에 가입됐던 보험, 현재 유지 중인 보험, 과거에 가입을 했는데 실효, 해지, 소멸된 보험, 모든 보험 내역이 다 나오는 전체 이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해당 서류는 생명보험협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생명보험협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해당 사이트가 나오실 겁니다. 그럼 그 링크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자,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그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명칭이 되어 계시고요. 이 서비스 항목을 들어가셔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본인 핸드폰 번호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셔서 발급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과거 모든 보험 이력 내역이 다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는데요. 자, 6번은 5번에 말씀드린 보험가입 조회 결과서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현재 계약자로 되어 유지 중인 각 보험의 예상 해약 환급금 증명서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자, 5번의 보험가입 조회 결과서를 발급해 보시면 과거 보험 내역이 다 나오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역을 보시고 자, 본인이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로 자, 보험가입 조회 결과서를 보시게 되면 그 해당 보험에 내가 계약자인지 아니면 피보험자인지 여부까지 다 표시가 돼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시고 거기에 계약자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피보험자로만 되어 있다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반드시 계약자로 된 부분에 한해서만 그리고 소멸, 실효, 해지된 보험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 유지로 표시되는 정상으로 아마 표시가 나오실 거예요. 유지하고 가로 열고 정상으로 표시가 되실 텐데요. 그 보험에 대해서만 각 보험의 예상 해약 환급금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자, 보험 가입 조회 결과서 내역서상 자, 본인이 계약자로 돼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에 한해서 예상 해약 환급금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상 해약 환급금 증명서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험을 해지한다는 가정하에 해지를 하게 되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 드리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예상 해약 환급금 증명서인 거죠. 자, 이 서류는 어떻게 발급을 하셔야 되냐면 자, 보험이 가입된 해당 보험사죠. 네,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팩스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명함에 보내드린 팩스 번호로 바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 이제 보험가입 조회 결과서 5번에서 말씀드린 보험가입 조회 결과서하고 이 6번에서 말씀드린 예상예약 환급금 증명서 이 부분 발급을 요청을 드리면 보험 유지가 불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보험을 유지하느냐 해약을 해야 되느냐의 부분은 아닌 거고요. 보험은 다 유지가 가능하시고요. 현재 본인들의 여러분들의 보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요. 발급만 요청하시면 되고요.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원하신다면
내시던 월 불입금을 잘 납부하셔서 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십니다. 자, 보험 관련된 자료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고요. 자, 7번, 7번째 자동차 등록 원부, 갑, 을부, 한 통이라고 적어 드렸는데요. 자, 자동차 등록 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만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발급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자,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등록 원부라고 있고요. 이것도 갑부가 있고 을부가 있습니다. 자, 갑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요. 을부는 저당이 있다면 저당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사항으로서 자, 이 서류는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실 경우에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발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자동차 동사무소 가셨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원부라고 담당자에게 말씀을 하시면 이 서류를 그리고 갑부, 을부 모두 포함해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등록 원부가 발급이 되셨다면 자, 8번에 보이시는 자동차 보험 증권 사본이 필요하십니다. 자, 자동차 보험 증권 사본은 이제 매 1년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하실 텐데요. 최근 마지막에 갱신하셔서 계약하신 보험 증권의 사본이 필요하신 거고요. 사본은 보험 증권을 직접 가지고 계시다면은 갖고 계시는 보험 증권을 복사하셔서 저희한테 팩스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 증권이 가입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자동차 보험 증권을 저희 명함에 있는 팩스 번호로 제 명함에 있는 팩스 번호로 팩스 전송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팩스 전송을 요청하실 때 제일 중요하신 게 뭐냐면 자, 반드시 어떤 것이 표시된 것이냐면 차량 가액 이대로 콜센터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차량 가액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차량 가액이 반드시 표시된 것으로 발급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신 부분인데 차량 가액이 표시된 것으로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차량 가액이 표시된 것으로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요. 자, 현재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의 현재 중고 시세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서류를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의 내용인데 자, 해당 보험사 콜센터 전화 후 팩스 발급 요청. 예, 요거 자동차 보험증권 4번은 요 부분 확인하셔서 저희 팩스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9번 9번째죠. 자, 현재 거주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지금 거주하시는 거주지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시면 자, 전세 월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은 저희가 필요하지 않고요. 복사하신 사본, 네, 사본을 제 명함에 있는 팩스로 해서 팩스 전송해 주시거나 제 명함에 있는 이메일로 전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현재 거주지 여기 본인이 소유하신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등기분 등본을 발급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등기부 등본은 어디서 발급을 하시냐면요. 가까운 법원 또는 가까운 곳에 등기소가 있으시다면 등기소 또는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들어가셔서
해당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명함에 있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지적전산 자료 조회 결과서. 자, 지적전산 자료 조회 결과서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하실 경우는요, 시청, 저든 시청, 그 다음에 지역이 뭐 군청이시다, 군이다 그러시면 군청, 뭐 구가 있으시다 그러면 구청,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면 네이버, 다음 뭐 구글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시리얼이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십니다. 그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이제 토지 찾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 받으시고 조회를 하시면 결과물이 나오시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시리얼 사이트에서 발급 조회를 하셨을 경우에는요, 이 결과물이 출력이 안 됩니다.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회된 화면 자체를 캡처를 하시거나 화면 자체를 출력을 해서 저희한테 팩스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적전산 자료조회 결과서 이렇게 설명을 끝내드렸고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사회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직장에 가입이 되셨을 경우에는요, 그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서류 명칭은 정확히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고요. 이거 발급은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1577 1000번이시고요. 이리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원과 연결을 받으신 다음에요, 제 명함에 있는 팩스 번호로 팩스 전송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고요. 자,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정 뭐 몇 년,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발급 담당하시는 상담원에게 기간 전체로 해서 발급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게 팩스 발급을 하셔도 되는데요. 조금 요게 좀 불편하시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도 발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용해 주셔도 가능하십니다. 자, 12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건강보험공단 11번과 같이 전화하셔서 1577에 1000번이죠. 전화하셔서 제 명함에 있는 팩스로 발급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자, 11번처럼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조회 후 발급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기간이 어떻게 되시냐면, 여기 조금 잘못 기재가 됐는데요. 제가 기간을 다시 정해 드릴게요. 과거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과거 5년. 이렇게 네모 박스 해드렸고요. 요거는 좀 잊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지금부터 현재 기준으로 과거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입니다. 자, 이것도 문서 명칭이 정확히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고요. 이것도 어떻게 발급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하시고요.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자, 1355에 전화를 하셔서 아까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12번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 요청하시듯이 제 명함에 있는 팩스 번호로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발급해 주셔도 됩니다. 자, 기간은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기간이 필요하신 건 아니고요. 전체라고 상담 직원분에게 얘기를 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소득 금액 증명서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은 발급 기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거는 어떤 서류냐면 여지껏 3년이란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하신 서류인데요. 여태까지 소득 받으신 매년의 소득이 신고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무서가 발급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최근 3년, 현재 기준으로 과거 3년을 요청을 드리는데요. 발급을 요청하셔서 발급을 받아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매년 그 해당 연도에 그 1년 동안에 총 신고된 여러분들의 소득 금액이 기재가 되십니다. 네. 그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4대 보험이나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 받아가신 금액을 기재가 되시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법원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의 소득을 벌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세무서 가셔서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소득 금액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은 하신데요. 만약에 소득 신고가 전혀 안 되신 경우에는 안 됐다는 사실 증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안 되시기 때문에 없을 경우에는 세무서를 반드시 발급하셔야 됩니다. 직접 가셔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좀 직접 먼저 방문부터가 불편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발급이 되시면 그쪽에서 발급을 해주시고요. 발급하실 때 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급을 해주시고 만약에 없어서 발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없다라는 사실 증명을 발급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은 소득금액 증명서는 세무서를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여기 한 가지 제가 좀 추가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을 하실 때, 자, 여기 한 가지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력에 관한 사실 증명이라고 제가 적어 드릴 거고요. 네,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 드릴게요. 자, 사업자 등록 이력에 관한 사실 증명인데요. 이 서류도 똑같이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하시고요. 자, 기간은 과거 10년이십니다. 예, 이렇게 제가 좀 적어 드렸고요.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을 하실 때 사업자 등록 이력에 관한 사실 증명 기간은 과거 10년으로 해서 같이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드렸고요.
자, 15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서를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기간은 최근 1년입니다. 지금부터 과거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발급을 요청을 해주시는데, 발급을 어떻게 해주시냐? 해당 카드사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제 명함에 있는 팩스번호로 팩스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이게 좀 불편하시다. 그럼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직접 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2차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잠시 이제 본인에 관련된 직접 신청을 하시는 여러분 본인에 관련된 2차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넘어가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단에 배우자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하신 분, 미혼이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혀 발급을 안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결혼을 하신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우자 서류도 다 준비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서류에 대해서는 배우자 준비 서류 목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하고 밑줄 그으면서 넘어갈 텐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 본인의 2차 준비 서류와 다 겹치게 됩니다. 그 발급 방법이나 조회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우자분은 지방세제목별 과세증명서 한 통이 필요하신데요. 기간은 과거 5년, 전체 세목 포함 발급, 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 발급. 이거는 여러분들 1차 준비 서류 목록에 안내드렸던 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배우자분도 동일하게 한 통이 필요하십니다. 자, 두 번째, 보험가입 조회 결과서고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보험가입 조회 결과서 설명 드릴 때처럼 동일하게 생명보험협회 사이트 홈페이지 메인 화면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배우자 관련된 서류들도 모두 다 제 명함에 있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상예약 환급금 증명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배우자가 계약자로 돼서 유지 중인 보험에 하나는 거고요. 해당 보험사 콜센터 전화 후 팩스 발급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적전산 자료 조회 결과서도 마찬가지로 시, 군, 구청 또는 시리얼 사이트 접속하셔서 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도 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번에 전화하셔서 팩스 발급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기간도 전체. 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전화 후 이것도 동일하게 팩스 발급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기간은 현재부터 과거 5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도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서 1355죠. 국번 없이 자, 상담원 연결 받으시고 팩스 발급 요청해 주셔도 되고요. 자, 기간은 전체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8번 소득금액 증명서. 자, 이거는 아까 여러분 본인들 발급하실 때와 동일하게 세무서에서 발급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발급하셔도 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셨을 때
소득금액 증명, 그러니까 소득금액이 신고된 게 없으시다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발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발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간은 자, 지금부터 과거 3년입니다. 자, 9번 사업자 등록 이력에 관한 사실증명. 제가 여러분 본인들 아까 소득금액 증명서하고 사업자 등록 이력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설명 드렸다시피 똑같이 세무서 발급하시면 되고요. 기간은 과거 10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배우자에 관련된 자료들도요. 다 모두 팩스, 제 명함에 있는 팩스 또는 제 명함에 있는 이메일로 모두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차 준비 서류 목록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소 좀 양이 많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서류가 다 준비되셔서 죄송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셔서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후 법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이제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보정 때 거의 추가 서류들이 나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개시 결정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더 짧게 심사가 좀 더 빨리 끝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해서 신청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좀 더 훨씬 좋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렇게 좀 다소 양이 많더라도 요청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좀 힘내셔서 준비 잘 해주시면 저희도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2차 준비 서류 목록 안내에 대한 영상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뭐 좀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신다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